네, 지금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왔는데 지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계속해서 각 당 반응이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얘기를 먼저 좀 해볼까요? 앞서 이제 오늘 오전에 11시 27분에 영장이 청구 입장을 밝혔고 청구한 겁니다. 청구한 거고. 앞서 그것 좀 보여주세요. 이 검찰이 밝힌 청구 이유 정리가 된 CG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청구 이유를 보면요. 저희가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보고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밝힌 청구 이유는 제가 쭉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청구 관련 발표 자료입니다. 오늘. 그동안 특별수사본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전직 대통령의 신병철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넘어갑니다. 검토한 결과를 이제 검찰이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께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답니다. 그동안에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답니다. 네. 위와 같은 사유와 재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제가 왜 노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이걸 쭉 읽어드렸냐면요. 일반적으로 검찰이 영장 청구를 이렇게 세세하게 밝히나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본적으로는 범죄의 필요성과 사유가 있으니 영장을 청구합니다. 발부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원칙적인. 원래 간략한가요? 예, 원칙적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다가는 뭐라고 쓰냐면 증거인멸 우려 있음, 도주 우려 있음 이런 식으로 써요. 네. 그런데 아마도 조금 자세하게 썼는데 사실 이게 약간 함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뭘까요? 여기 내용에는 예를 들면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께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지금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바로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인데요. 이 내용만 읽어보게 되면 그냥 권한 남용에 대해서만 쓴 것처럼 보이는데 또 밑에 읽어보면은 뇌물 공여자까지 구속되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검찰은 아직까지 뇌물 수수 혐의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 제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확정짓지는 않았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수사 결과나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는 그런 식으로 나중에 공소 제기할 가능성은 열어놓는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법원에 이런 거를 청구할 때 그거를 100% 그 이유를 집어넣어서 청구하지는 못하겠다. 이런 취지가 조금 보입니다. 아하. 지금 이제 법률 전문가이신 노영희 변호사님 보실 때는 영장 청구는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지금 앞으로 있을 이제 기소 단계 그리고 재판 단계에서 있을 핵심 쟁점 뇌물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의 흔적이 엿보인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아무래도 진짜 관심은 지금 노 변호사 말씀처럼 앞으로의 법정에서의 쟁점도 뇌물죄 여부고 그 뇌물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재판부가 내리느냐에 따라서 형량도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박 전 대통령 스스로도 뇌물죄 부분을 가장 이제 피해가고 싶어하는 것으로 그동안에 이제 이 정규제 TV와 인터뷰할 때도 그런 식의 이제 내용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 헌재 이 판결 때 그때 이제 헌재 측 대리인들도 똑같이 이제 뇌물죄 부분들을 많이 여러 차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뇌물죄 부분을 어떻게 혐의를 입증할 것인가 이게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특검에서 뇌물죄 혐의와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을 하긴 했지만 과연 이걸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도 법리적으로 여러 이제 그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 검찰이 직접 뇌물죄를 맨 처음에 1차 특수본 시절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직권남용, 강요혐의 이런 것들만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논리를 또 뒤집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검찰이 적용했던 뇌물죄 빼놓고 나머지를 적용한 거에서 추가로 뇌물죄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고심을 좀 네.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본인들이 어떤 기존에 결정 내린 네. 것들을 뒤집을 만큼의 네. 확실한 증거와 진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제 TV 얘기 나온 김에요. 앞서 1월 달인 걸로 기억하고 있죠. 1월 23일로 기억하는데 정규제 TV와 가졌던 인터뷰 내용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한하게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는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고요. 예. 또 그 경제 공동체라는 말은 암만 생각해도 이상하니까 예. 특검에서도 철회를 했어요.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예.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만 했다고 한다면 예. 그 탄핵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교수님, 혹시요, 물론 검찰은 그런 입장을 내놓지는 않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때 국민적 여론도 감안을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감안했겠죠. 왜냐하면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탄핵에까지 이른 이 과정이 그 아주 결정적인 그 계기가 뭐냐면 촛불 집회가, 거대한 촛불 집회가 일어나는 바람에 그것이 아마 전체 정치권이라든지 온 국민, 심지어 법원이든 다 엄청난 충격을 줬을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 시각이, 모든 국민의 시각이 거기서 결정돼 버렸다. 이미. 네. 이렇게 보이고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태극기 그러니까 촛불 집회에다가 민심이라고 그것을 규정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 이후에 태극기 집회가 아무리 더 많은 사람이 나와도 이미 민심은 아닌 게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특히 검찰은 네. 법원같이 또 법원하고는 또 다르니까 네. 검찰은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황이라든지 네. 분위기라든지 사회 분위기라든지 또 민심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감안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법과 원칙이라고 계속 강조하지만 법과 원칙이라는 그 자체가 그게 뭐냐면 검찰이 어떤 기준을 두고 거기에 법과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문제지. 네. 법과 원칙이라는 게 본래 그런 우리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분명한 잣대가 있어서 네네. 그 잣대만 들이대면 다 저절로 밝혀지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말하자면 검찰의 판단 이게 네. 중요한데 검찰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김수남 총장의 결심이 뭘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것도 네. 바꿔 말하면 김수남 이 총장이 뭘 가지고 감안하고 네. 뭐 가지고 고민하고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인가. 네. 그 결론에 이르는 그 과정 자체가 고민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 속에서 당연히 촛불 집회 이런 우리가 말한 민심 네. 다 감안이 됐겠죠. 예. 혹시 노 변호사님, 앞서 우리 이수아 기자가 현장 연결할 때 그런 내용을 밝혀줬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기 특별수사본부는 주말 내내 영장 청구를 위한 증거와 법리 검토를 진행했답니다. 혐의가 13개나 되기 때문에 검토할 양이 많아서 영장 청구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 법리 검토를 하는 게, 즉 영장 청구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는데 혹시라도 발부의 이제 이 주체는 법원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발부가 기각될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꼼꼼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할애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이 맞는 게요. 네. 기본적으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첫 번째 가장 관심사고 네. 두 번째는 과연 청구한다면 발부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그렇죠. 네네. 검찰로서는 영장을 청구했는데 발부되지 않는다 그러면 가장 치명타거든요. 치명타겠죠. 네. 검찰에서 가장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일각의 시각이 무엇이었냐면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도 다 끝난 마당에 우리가 반드시 구속까지 해야 될 게 뭐 있니? 불구속 수사하면서 그냥 재판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하. 이런 여론이 있었단 말이죠. 네네. 그럼 그런 여론을 우리가 이제 잠식시키기 위해서, 불식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구속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히 내주어야지만 영장이 네. 발부된다는 거였어요. 아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박 전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데 그 부인하는 것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 즉 안종범의 수첩이라든가 정호성의 녹취라든가 이런 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지만 이게 가능하다, 발부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면서 오히려 최순실은 안 불렀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 받은 이후에는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을 불러서 보강 조사를 다시 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박 전 대통령이 부인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다만 전 대통령이 부인했다 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영장을 발부해야만 할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겠다. 그러니 우리가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박상병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앞서 우리 박수진 기자가 삼성동 자택 분위기를 전했습니다만 지금 그렇대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고 박 전 대통령의 헤어스타일을 담당하는 그 정자매, 정송주 원장 자매도 방문을 했었고 여느 때와 다름없는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분위기를 직접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검찰이 오늘쯤에는 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다. 또는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예감을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감했죠. 당연히요. 아니, 저희들도 예감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예감 못했다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예감했던 것이고 말로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번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은요.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최대 20일까지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더 늦어지면은 대통령 여야 후보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본선에 들어갈 때 그때 구속되는 모습이 보이는 거는 이거는 검찰한테는 오히려 더 불명예해요. 부담도 되겠죠. 그러면 시간을 억지로 지체한다는 그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이거는 검찰 수사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 중간 안에는 할 것이다. 아무리 늦어도 빠르면 지난주 주말 이렇게 봤는데 오늘 정도 한다면 충분히 얘기는 했던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 그래서 동의하자는 이런 거 없으려고 봐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한번 봐보시죠. 그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법리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아주 엄중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판했습니다. 엄중하게. 오늘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뇌물죄와 관련해서도 다른 뇌물 공유자와 형평에 반한다 얘기했어요. 또 거기다 더 나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그러니까 이 정도 검찰이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검찰이 수사를 할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혀 협조하는 분위기 아니었다. 오직해서는 검찰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까지를 얘기할 정도라고 얘기하면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고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몰랐을까요? 이 정도 되면 대체적으로 대통령님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선거제국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지체할 수도 없으니 아마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중에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박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충격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도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 21일 날 검찰에 소환돼서 밤샘 조사를 마치고 한 7시가 조금 못 돼서 이제 자택으로 귀가를 했잖아요. 그때 직후 그 다음 날인가 보도가 나왔을 때 변호인단이 이미 영장 청구에 대비해서 이 자택에 모여서 검토에 들어갔다, 수기에 들어갔다,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영장 청구에 대한 충격파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견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 정서도 원칙론, 법과 원칙 하나가 대선 전국에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에 하나 대선 전국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은 조금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걸 대선 이후로 미뤘어야지 그게 맞지. 지금 뭐 대통령이 만에 하나 법원에서 영장 청구를 수락을 하고 수위 있고 말이죠. 부속줄 묶여서 왔다 갔다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대선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지자들한테 감정적인 그런 폭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론 분열이 더 심해지고 대선 전국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뭐 괴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왔다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자, 이제는요, 검찰의 영장 청구 이후에 이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오늘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면서 고심 끝에 영장 청구를 하면서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영장 발부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법원의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이제 법원이 이제 힘이 들어지는 거죠. 지난번에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할 때도 법원이 엄청나게 집중 포화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네. 근데 사실 법원에서는 지난주 말부터 영장 실질 심사를 대비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었고요. 아하, 네. 기자들도 사실은 이제 법원 쪽에 촉각을 좀 더 곤두 세우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아, 네.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영장 청구는 당연한 건데 그 논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지 지금 사람들로부터 조금 더 비난을 덜 받을까, 네. 여론이 조금 괜찮아질까 이런 걸 고려했던 건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선 정국이라고 하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영장을 오늘 청구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영장을 청구하면 실질 심사가 내일은 너무 빠르고 모레 정도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아, 통상적으로 한 이틀 뒤에 하나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날 하기도 하는데 그럼 아하. 너무 빨라서 보통 이틀 정도 시간을 주는데요. 네네. 그렇게 되면 수요일 하면은 그날 밤에 결정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날 밤이나 그 다음날 새벽에 날 텐데. 네네. 그러면 20일 안에 공소 제기가 돼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오늘이 27일이고 수요일이면 29일이기 때문에 네. 그때로부터 20일이면은 19일 정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대선 주자들이 전부 다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원래는 17일 전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아하. 그러니까 아까 박상명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번 주 후반에 영장을 청구했다라면 너무 늦어져서 더 늦어지겠네요. 힘들었겠죠. 네. 아. 그러니까 오늘밖에 사실은 없었던 거고 네. 원래는 지난주 금요일이나 혹은 주말이라도 뭔가 청구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와중에 영장을 발부받을 것을 지금 전제로 해서 지금 대선 정국을 고려한다라는 말이 나왔던 것이고 네.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더 이제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만약에 법원 입장에서 검찰이 저런 식으로 물론 자신감을 특검처럼 그렇게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대선 정국을 고려해서 우리가 오늘 청구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은 저렇게 증거를 많이 차고 넘치게 갖다 줬는데도 법원이 안 발부하는 거는 정치적이다. 이렇게 욕을 할 것이 뻔하고 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발부한다 그러면은 법원 입장에서는 이제 그 박사모를 중심으로 한 그분들로부터 어떤 공격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고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위를 입고 구치소에 수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비춰지게 될 것인가도 사실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너무 심각하게 고민을 하실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가 여기도 네. 성립이 된다면 아마도 영장을 발부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조금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 좀 합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번 이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요. 바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애초에는 한 차례 영장이 기각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국민 여론도 그렇고 언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었죠. 박 교수님. 네, 그렇죠. 아마 지금은 아마 법원도 큰 고민을 저는 안 할 거라 봐요. 안 한다? 방향이 저는 잡혔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왜냐면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처음 보는 사안들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내용들에서 언론을 통해서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관련된 증거물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네네. 이제 법리적으로 다투는 문제만 남아 있는 것이고. 네네. 지금 법원이 만약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용을 발부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큰 쟁점이 법조인들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해요. 크게 보면은 하나는 사안이 중단다든지 두 번째는 증거인멸이라든지 또는 도주 우려 또는 관련돼서 뭐 어떤 주소가 명확하지 않다든지 등등 네.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 그래요. 그럼 네네. 지금 방금 검찰이 중단된 거 두 가지 다 얘기했잖아요. 사안이 매우 중다하다 했습니다. 네네. 사안이 매우 중다하잖아요. 그죠? 사안이 매우 중다 인정하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은 증거인멸. 박 대통령은 지금도 사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이 심지어는 청와대에서 막판에 파쇄기까지 나왔어요. 대본에 관련된 내용도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도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보더라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그대로 적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법원이 그러면은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네. 저는 이 두 가지를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법원도 고민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미 내부적으로 방향이 내려지기 때문에 네. 구속영장에 발부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 들어보고 그다음에 발언 신청 순서대로 김성환 평론가님 듣고 노 변호사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말씀하시죠. 예, 그런데 법원이 아마 발급할 가능성이 더 높죠. 사실 발부할 가능성, 네네. 현재 분위기로 보면은 네네. 그런데 그러나 이제 종전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이 소명이 좀 부족하다. 더 보완하라.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쯤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아마 지금 말씀들 하시는 거 보면 그런 일정이라든지 정치 일정까지 감안하면 법원이 그렇게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데 다만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는 늘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전직 대통령을 이미 그 혐의가 다 자기들 검찰에서 말할 때 검찰에서 볼 때는 혐의가 다 입증이 되어서 기소까지 하고 공범자를 예? 또 그 뇌물을 준 사람을 다 구속하고 기소까지 다 완료하고 재판이 회부된 이 상황에서 다시 구속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뭐냐 이 말이죠. 증거인멸 부인하니까 증거인멸 그거는 저 문제죠. 뭐냐면 지금 현재로서 대통령 누가 보든지 청와대에서 물론 삼성동 자택으로 왔을 때는 무슨 증거가 될 만한 걸 전부 그럼 숨겨도 그러면 삼성동에 숨기겠습니까? 그건 머리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부인도 머리에 있는 거고 만약에 시인한다면 그것도 머리에 있는 거니까 그 머리에 있는 증거를 어떻게 구속해 놓으면 그거 장악하는 게 됩니까? 확보하는 게 됩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네. 제가 볼 때는 네. 이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굳이 구속까지 해가면서 얻을 수 있는 법익, 네. 실익이 뭐냐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검찰이라든지 심지어 나아가서 법원까지도 너무 네. 사회적 분위기, 국민적 분위기 너무 여기 휘둘리면 네. 그것이 과연 아까도 좀 뭐 이야기 한번 나왔는데 뭐냐면 그것이 우리나라 전체 또 우리나라 뭐랄까 네. 국가의 채통이라든지 이런 네. 문제도 생각하고 하면 좀 너무 과잉 반응하는 게 아닌가 저는 네. 그런 생각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찰의 역할은 영장을 청구하는 단계까지고요. 이제 그 영장에 대해 발부 여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은 이른바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발부하는 것은 법원의 몫입니다. 아직까지 구속이 확정됐다. 구속 여부가 확정된 건 아니라는 점 일단 전제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김성환 평론가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노 변호사님이 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특별한 사유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특검 관계자가 굉장히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건가요? 뭐냐면요. 최순실 공소장에 최 씨가 대통령의 재단 설립을 제안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쓴 건 모두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다. 두 사람이 계속 부인하면 법정에서 모두 밝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특검이 확보한 증거가 제가 볼 때 검찰로도 다 수사 자료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검찰도 똑같이 이걸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언론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공개하지 않은 뭔가의 확실한 물증을 쥐고 있다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를 물증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은 지금 최순실 씨한테 공소 제기를 하고 지금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최순실 공소장에 무려 200여 차례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공모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네. 그럼 특검팀이 공소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증거를 만약에 공개했을 경우에 검찰은 이 증거를 공개하지 않다가 구속영장 청구도 만약에 안 했다? 네. 그럼 거기에 따르는 역풍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확실한 물증을 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네. 검찰 입장에서 박 전 대통령한테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할래요? 안 할 수가 없었다는 네. 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 나왔던 것처럼 네. 이 박 전 대통령이 이 혐의와 관련해서 계속 부인하고 있다는 게 이게 증거인멸의 상정 가능성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이제 밝혔는데요. 네. 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혐의 일부라도 이제 수긍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을 경우에는 그러면 아마 국민 여론도 일부 달라졌을 거고요. 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할 때 그때도 그 죄송하다고 하는 짤막한 그 29글자밖에 안 되는 그런 메시지를 밝힌 게 아니라 네. 박 전 대통령이 뭔가 이 본인의 책임이라든가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뭔가의 메시지를 네. 발표했다면 국민 여론도 좀 네네. 달라졌을 겁니다. 네네. 근데 박 전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전혀 안 보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 여론이 더 싸늘하게 바뀐 겁니다. 네네. 만약에 검찰이 이런 부분들을 여론을 고려했다면 네.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그런 여론을 고려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원래 발언권을 드렸기 때문에 듣고 올게요. 노 변호사님께 요거 하나 짧게 여쭤보고, 그리고 원래 하시고 싶었던 말씀 드릴게요. 영장 실질 심사 날짜와 시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이틀 정도 말미를 주는데, 그러면 모레쯤을 예상이 되고요. 구속 전 피의자 심은 영장 실질 심사에는 혹시 본인이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는지요? 네, 원래 본인이 출석을 해야 되고요. 네. 본인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 네. 그러면은 지난번에 그런 식으로 해서 홍만표라든가 여러분들이 안 나갔어요. 그리고 그냥 아하. 영장이 발부된 예가 있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냥 난 어차피 나가봤자 구속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네.
사실은 그냥 법원에 안 나가겠다, 포기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시면 되는 것이고 아하, 네.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안 나간다는 자체가 이미 실질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그런 의사로 해석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건 대부분의 그런 경우는 나는 그냥 어차피 내가 어떤 아하. 변명을 하더라도 영장이 네네. 발부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괜히 내가 카메라를 프레시를 받으면서 이렇게 나가고 싶지 않다 이런 모습, 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하시고 싶었던 말씀 같이 엮어서 해주시죠. 네네. 지금 이제 법원으로 공이 넘어갔는데 네네. 아까 이진권 교수님 말씀하신 도중에 무엇은 얘기가 나왔냐면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 말씀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이 사실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하려면 예전에 다 했겠죠.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다만 검찰에서는 부인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항상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그 형식적으로 씁니다. 아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조금 적시가 된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구속의 필요성을 논하다 보니까 그냥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만 볼 수 있다라고. 네. 그러면 그런 전례가 한번 있기 때문에 네. 법원에서 이번에 영장을 발부한다고 해서 갑자기 사회적 충격이 너무 심하다거나 아하. 국민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는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생각보다는 덜할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영장 싶습니다. 전담 재판부도 오히려 생각보다는 큰 부담이 없을 그렇죠. 수도 있다. 네. 그렇죠. 박 교수님 말씀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유가 뇌물죄를 이제 인정한 많은 증거가 있다고 자신을 하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에서 넘겨받은 자료들을 첨부해가지고 좀 신청한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거는 대한민국이 이제 법치주의 국가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항상 있기 때문에 검찰이 하는 이야기가 다 100% 유죄라고 그걸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인권 모독이고 하나의 권리 침해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형평성의 원칙,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유죄가 나오면 중형을 받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증거인멸 이런저런 이유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대통령이라는 한 분의 인격이 있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인데 일반인하고 같이 이렇게 취급하면서 똑같이 이렇게 몰고 가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얻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미 탄핵을 통해서 정치적인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더 이상 그분의 명예나 그분이 주장할 만한 그런 특별한 어떤 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고려할 건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뭐 법만 이야기하고 이래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는 불씨까지 다 꺼트리겠다는 건 국론 분열이 더 극심해지고요. 그야말로 검찰이 우려하는 나중에 법원에서 재판할 때 저야말로 이제 법정 공방을 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자신할 수 없는 그것까지 우리가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양이가 그 쥐를 몰 때도 빠져나갈 도망갈 구멍을 주고 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지금 두 분 하시는 말씀이 그런 취지로 들리긴 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아무리 법하고 원칙을 따져서 영장 청구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전직 여성 대통령을 이렇게 실질 심사를 통해서 구속까지 시켜야 되냐 이 부분이 사실 저도 조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정말 여러 가지 그 분이 보여준 행위라던가 더 추가돼서 새롭게 나온 증거들이 너무 산적해 있는 것들을 보면 그런 말 가지고도 이게 안 되는 정도에 이르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제가 거죠. 한마디만 그럴까요? 네네.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단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봐줘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국민의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에는 특별한 권위가 부여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또 특별한 존중이 부여돼야 되는 거고 누가 뽑았냐? 국민 전체의 의사로 물론 뭐 표는 갈렸지만은 그것은 국민 전체의 의사로 뽑힌 민선 대통령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예우는 주어지는 것이 왜 그게 나쁜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그것이 지금 구제 처분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 그건 주로 이제 정치적인 반대파에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격렬하게 공격을 해대고 하는데 아까도 이런 얘기가 나왔죠. 뭐 아까 김성환 평론가께서 거기 아마 그 특검 관계자 말을 거기서 보고 인용하시던데 그분들이 뭐 이렇게 중대한 증거가 있는데 만약에 가서 끝까지 부인하면 법정에 가서 이걸 밝히겠다. 아니 그럼 시인하면 안 밝혀도 됩니까? 증거였으니까 당연히 검찰은 밝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그것도 말하자면 정치성 짙은 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특검 관계자들이 그런 식으로 정치성 짙은 왜냐하면 그게 바로 말하자면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민심에 대해서 너무 구애받는 게 아니냐. 네. 아까 그 이야기 나왔잖아요. 우리가 검찰이 왜 저렇게 세세히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세세히 저 사항을 적었냐. 그 이제 말하자면 네. 바로 그것이 또 혹시라도 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를 당할까 봐서 네. 미리 그렇게 한 거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반응들을 한번 일단 쭉 정리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볼까요?
청와대 반응 나왔네요. 구속영장 청구에 침통한 분위기고 안타깝다는 지금 반응을 내놨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참모들은 뭐 그대로 있죠.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침통한 분위기면서 안타깝다는 반응을 짤막하게 내놨습니다. 저희가 이 구속영장 청구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김평우 변호사와 손범규 변호사는 물론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 심판 헌재 재판 때 변호인단 맡았죠. 손범규 변호사와 김평우 변호사는 전화기가 꺼져 있는 상태고 이중환 변호사 탄핵 심판 때 변호 맡았던 이중환 변호사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다른 변호인단에도 연락을 취해 볼 텐데 아마 연락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반응을 좀 볼게요. 앞서 김진태 의원, 지금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후보죠.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 혹시 김성환 평론가님 저 얘기를 하실래요? 아니면 원래 하시고 싶었던 말씀 하실래요? 그걸 먼저 하고. 잠깐 말씀하셔가지고. 그러세요. 그러면 요 김진태 의원 얘기는 자기가 잠시 뒤에 해볼게요. 일단 원래 하시고 싶었던 말씀 하세요, 그러면. 제가 왜 특검 관계자 네네. 얘기를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냐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검찰에서 수사한다고 해서 재판까지 가는 과정에 모두 다 그 내용을 공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국민들이 그걸 내용을 접했을 때 충격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히든카드로 쥐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어차피 범죄 혐의를 입증할 책임이 또 특검에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뭔가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특검 관계자라고 한다면 박 전 대통령이 엮어도 너무 엮은 것이다. 모두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특검은 그러면은 박 전 대통령을 엮은 쪽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엮은 것이 아니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선출한 대통령이면 특별한 권위를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출두할 때라든가 이럴 때 최대한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얘기를 해왔고 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그 이전에 전직 대통령이 불행하게 그러니까 세상을 등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역사는 다시 만들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한테 던지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로 볼 때 오히려 국민을 박 전 대통령이 배신해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으로서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법과 원칙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시죠. 이게 적합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영부인이었던 이순자 여사가 최근에 회고록 냈잖아요. 자서전 냈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역사 거꾸로 세우기라는 논란이 나오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래서 역사는 아주 냉혹하게 평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사면까지 해줬더니 지금 옛날에 저질렀던 일들은 다 없었던 일이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보복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응당해야 될 법적 절차에 따라서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 고려를 하든 뭘 하든 그거는 나중에 정치권이 논의하거나 해야 될 일이지 그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진짜 역사에서 냉혹한 평가조차 못 내리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께는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앞서 이제 변호인단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지난해부터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의 인사들, 뭐 변호인단도 마찬가지고요. 김기춘 전 실장, 지금 구속된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부터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해 유영하 변호사가 처음으로 선임됐을 때 그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 이런 말 했죠? 애초부터 주변 인물들이 방어 포인트를 잘못 잡지 않았냐. 우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았지 여성 대통령을 뽑은 겁니까? 이런 반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좀 박근혜 전 대통령 쪽 입장에서도 아쉬웠던 대목이 너무도 많죠. 아쉬웠던 대목이. 정말 처음부터 제대로 된 인물들 뽑았어야 됩니다. 그 생각은 끝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하루 종일 방송을 하더라도 다 못할 겁니다. 네네. 이번에 사건만 관련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은 탄핵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기를 바랐던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변호인들도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변호하는 대리인들 아닙니까? 네. 그런 품격이 있기를 바랐던 거죠. 저만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쟁쟁한 변호인들 보면서 저분들은 이 사태에 어떻게 얘기할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잘 아는 분들도 없을 거예요. 뭐 이종환이니 김표 잘 몰랐습니다. 네. 막상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충격입니다. 충격. 막상 변호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점이요? 네. 그러니까 아니 변론을 하는 내용이라든지 네네. 밖에 나서 하는 발언이라든지 또는 나와서 태극기 들고 하는 이 발언들을 볼 때는 네. 과연 저런 분들이 대통령을 변호해왔어? 대리인단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 네. 그때부터 전략은 모든 걸 전부 다 국민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편가르기 용으로 네. 정치 투쟁으로 몰고 갔던 거예요. 네. 이거는 저는 아니라는 얘기죠. 네.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 유영아 변호사도 처음에 여성 대통령 얘기 나올 때 저는 이 대목 보서가 대통령을 변호할 때는 차질이 없다고 봐요. 여성 대통령이면 어떻고 남성 대통령이면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저는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여성 대통령 남성 대통령은 사생활이 없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발언 자체부터가 네. 국민들의 눈높이에 안 맞았다. 네. 하나고 또 하나는 앞서 몇 분이 그 토론을 할 때 네. 실익이 없다.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실익이 없다 하겠는데는 실익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에 이제는 정의가 살아나는 겁니다. 법치가 살아있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음에 정권 교체를 하든 안 하든 다음 대통령도 국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구속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탄핵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역사에 남기는 것이고 네. 우리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명확한 좌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 네. 이보다 더 큰 실익이 어디 있습니까? 네네. 그것을 지금 맹맹백백하게 네. 우리의 현실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말씀 듣고 이 교수님께 반론기 한 차례 드리고 이제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제 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도 좀 출두해서 나와서 좀 소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길 바랬어요. 그런데 왜 그걸 안 했는가 지금도 보면은 참 안타깝고 왜냐하면 본인이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참모들 주변 사람들 한 20여 명 구속돼가지고 증거연결된다고 철저히 교도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증거를 투집하고 뭐 이렇게 기소 절차에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좀 했었으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위치였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역사의 평가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써드는 감이 있다. 왜냐하면 5공화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두환 대통령도 잘한 부분이 있고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번민을 이야기한 거니까 여기서 너무 외도하면 안 될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법리 논쟁을 통해 가지고 정말 자신이 한 이야기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하니까 왜 부인하는지 국민들한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걸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까지 본인이 한 이야기가 정통성이 있어서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 그게 안 된다면 대통령이 마지막 모습이 더 추해지니까 우리 모두가 가슴이 아픈 겁니다. 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시죠. 우선 시인을 자꾸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다 보면 은연중에 시인은 안 하니까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시인 혐의를 준 것은 검찰이 준 거지 우리가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검찰의 주장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검찰이 말하는데 당신 시인 안 해? 그거는 우리가 지나친 말하자면 사건에 대해 개입 같은 그런 인상을 주니까 그 점은 그 시인하든 부인하든 그건 그 사람이 할 바인데 그걸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그 나쁘다 좋다 이렇게 같이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성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성 대통령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특히 뭐 안에서 약을 어떻게 했냐 의료 처치를 어떻게 했냐 무슨 이야기 나올 땐 무슨 약을 썼느냐 어떻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특별히 우리가 일일이 밝히지 못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주지 않는데 그걸 뭐 남성 대통령, 여성 대통령이 다를 거 없죠. 없는데 바로 그런 점은 소위 여성으로서의 어떤 특성과 관련된 것은 봐주자 그런 말이죠. 그거는 감안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인 거고 그다음 실익 문제인데요. 아니 전두환, 노태우 심지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사형 선고까지 내렸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새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 안 하면 아주 역사가 잘못되고 앞으로 정치가 잘못되어 갈 것이 하는 것은 말하자면 좀
우리가 좀 우리 감정의 과장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과연 국민이 또 다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민선 대통령 이제 얼마나 원했습니까? 그래서 국민 직선제 대통령으로 그 제도를 회복해놓고 난 뒤에 지금 와서 또 이런 상황. 국민의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이 또 수갑차고 수위 있고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그렇게 실익이 있냐. 그 경고는 이미 이전에 몇 차례에서 이미 충분히 경고가 된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서 진짜 하실래요? 딱 1분 드릴게요. 1분 드릴게요. 성격이라기보다는 1분 드립니다. 1분. 제가 그런 예를 들었는데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순자 여사의 자서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상념이라든가 느낌을 적었다 그러면 아마 논란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12.12 반란이라든가 그리고 5.18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6.29도 마찬가지지만 자신들이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책임성, 참회 목소리가 나오질 않고 오히려 우리는 아무 잘못 없다거나 뭐 발포 책임자가 아니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국민들한테 더 큰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건 역사적 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과 지금 이번 사안을 연결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가에서 미리 그것을 우리가 예단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절차는 다 절차대로 받아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그걸 고려하는 것은 고려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우리 박 교수님 말씀처럼 사실 이 얘기는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안 보일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좀 적겠습니다. 노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앞서 제가 구속전 피의자심 영장실질심사 잠깐 여쭤봤는데 자 그러면 본인이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도 되는데 대신 그렇게 되면 서울구치소나 그쪽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택에 그대로 그 시간에 머물러 있어도 되는 겁니까 혹시? 이건 짧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구인을 해서 검찰이 구인을 해서 사실은 이제 그 대기 장소에 있다가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또 다시 대기 장소에 있는 게 원래 맞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본인이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그대로 자택에 놔두거나 이러지는 않고 구인해서 어느 한 장소에 이제 같이 왜냐면 영장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영장 청구를 한 거니까 법원에서 발표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즉시 그분을 구속하거나 이런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같이 인치해서 있어야 되겠죠. 지금 그래서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벌써부터요. 지금 인터넷상의 기사로는 경호실에서 지금 경호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방금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제 영장이 청구가 이미 됐기 때문에 영장 실질 심사를 본인이 받으러 가지 않다 하더라도 구치소라든지 여기에 일단 감치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검찰 수사관들이 박 전 대통령을 데리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택 앞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지금 그게 벌써 우려하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든 찬성하든 지금은 법을 집행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법 집행 과정 속에서 돌발 변수는 어떤 경우도 도움이 안 됩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이거를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했는데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난 다음에 구인하기 위해서 법을 집행하는데 이걸 막아쓴다고 얘기하면은요,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는 아주 모욕적이라고 봅니다. 왜? 전직 대통령은요, 어떤 경우에도 헌법을 준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따라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인사들이 그 법 집행을 막았습니다? 이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또는 경호 쪽에서도 이거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시켜서 이거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국민의 정서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또 다른 일들이 또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들 감안하더라도 이제는 철저하게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명예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박 교수님, 오늘 아마 오후쯤에는 구속전 피의자심은 영장실질심사가 언제 열리는지 날짜와 시각이 구체화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 가정이긴 합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 삼성동 자택 주변으로 많은 지지자들이 속속 집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태극기 집회에서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 박사모 회원들이 한 그런 전례를 볼 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헌재 재판
날도 3명이나 죽었잖아요. 우리가 네. 그런 불상사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이렇게 불상사가 나고 대통령을 놓고 지금 뭐 간이 안 가느니 몸싸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법원에서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네. 뭐 자택에다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3위 장소 네. 구치소는 아닐 것 같고 그래 네. 전직 대통령인데 조용히 계시다가 이제 기각이 안 되면은 또 구치소를 모시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 지지자들이 어쨌든 지금은 법을 집행하는 과정이니까 이거 법을 집행하는 과정을 막는 것은 법치주의에는 위배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잘 생각하고 메시지 전달할 게 있으면 평화적으로 네. 그리고 피켓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야지 네. 몸싸움하고 그런 거는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김진태 의원 그 입장이 나왔었잖아요. 이제 드디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김진태 의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관련해서 그런 입장을 내놨어요. 궁궐에서 쫓겨난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격이다. 이 얘기 어떻게 보셨는지 이 교수님 말씀 듣고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 듣고 노변호 선생님까지 얘기 쭉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진태 의원은 지금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의 그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아주 강력하게 갑자기 부상한 그런 대통령 경선 후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그 분명한 그 자신의 그 입장이라든지 주장이 분명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으니까 저분으로서는 어떻게 하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염려하고 또 그 반대편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역할을 자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분은 저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아까 뭐 여인 이야기, 여성 이야기는 저렇게 이제 저 때는 여인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전직 대통령이니까 여인이든 뭐 아니든 그 법적인 다툼을 하는 마당에서 그걸 네. 저렇게 해가지고 뭐 사약까지 내린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는 말고 좀 더 멋있고 또 장중하고 뭐 이런 네. 이미지를 주는 표현을 좀 바꾸면 좋겠네요. 네, 김성환 평론가님, 혹시 양해해 주시면 1분 정도만 발언 기회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시간 관계상 뭐 네네. 더 짧게도 말씀드릴 수 그런가요? 있을 것 네네,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네. 아니,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이면은 법 절차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지금 조선왕조 시대를 비유를 한 게 과연 적절한가? 저는 적절하지 않고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궁궐에서 쫓겨난 여인한테 사약을 내리는 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왕조 시대 때나 있을 법한 얘기인데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바라볼 때 대한민국이 이런 문제를 큰 혼란 없이 이렇게 법적 절차로 뭔가 마무리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히려 우리 스스로 비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네. 아무리 정치적 목적이 있고 또 자신의 지지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를 모으기 위한 네. 그런 수단이었다 하더라도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 변호사님 1분 드릴게요. 네네. 지금 이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유죄를 선고하는 그런 재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사약을 내린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 감정적으로 그 일반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고 네. 특히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당 정치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의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의 입에서 그런 식의 얘기가 항상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유하는 세력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해서 오히려 감정을 자극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오히려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고 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고 네. 우리는 오히려 만약에 떳떳하고 정말로 무언가 제대로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면 네.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절차를 준수하시면서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법 질서를 지켜가면서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 교수님. 네, 김진태 의원은 탄핵이 시작되는 작년 12월 9일부터 탄핵이 뭐가 문제인지 국회에서의 자체 조사도 안 하고 또 헌법재판관들이 충분한 조사도 않고 했다는 일관되게 탄핵의 문제점,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현상에서 계속 지금 정치적인 논쟁을 해온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적인 집행 이런 것까지도 이제 저런 워딩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정치인은 어떻게 자기 지지 세력들을 놓고 자신이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데 때로는 아주 과격한 언어를 선택합니다. 최근에 홍준표 지사도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사약이라는 표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 시대 상황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박 전 대통령을 아끼는 분들이라면 좀 누차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 눈살 찌푸려지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오히려 더 호감을 갖고 많은 분들이 네. 힘을 더해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국민들하고 괴리되는 방향으로 네. 자꾸 가버리면 오히려 더 자신들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네. 거다. 그게 오히려 더 박 전 대통령을 네. 오히려 더 불리하게 만드는 네. 거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박 교수님 1분 드릴게요. 1분 뭐 짧게 하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그 정치를 평론할 때는 논평할 가치가 없는 데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 것이 논평에 대한 최선의 예입니다.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아, 저 발언에 대해서는 논평 가치조차 그렇습니다. 네. 없다. 안 하겠습니다. 시간 아끼겠습니다. 그래도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인데요? 그리고 그쪽 얘기고. 아, 그쪽 얘기인가요? 네. 그동안에 네네. 태극기 집회에 이제 모아진 어떤 민심이나 다는 아닙니다. 나라 걱정에서 남은 사람들이 많은데 막판에는 아주 엄청난 사람들이 몰렸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용어다. 이렇게 좀 좋은 쪽에서 보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나쁜 쪽으로 해석하지 말고 언어를 통해서 정치권은 또 스트레스도 풀고 응어리 맺힌 거를 유권자들한테 전달하면서 나름대로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고도의 정치행위다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이 교수님께 발언 기회 드리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우리 요즘 요즘뿐 아니라 전에도 그랬죠. 제일 문제가 뭐냐, 정치 언어가 너무 이게 독해지고 또 험구, 악구 이 경쟁하듯이 그런 식으로 됐거든요. 근데 정치 언어가 파급 영향은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말 용어 하나하나 선택할 때 품위 있는 용어, 모든 국민이 정말 따를 수 있는 용어 이런 거 선택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오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고, 아직까지는,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1시 16분을 훌쩍 넘었는데도요. 자, 이어지는 뉴스특보에서 혹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특보 여기서 마치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